안녕하십니까. 산업위생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산업위생관리 산업기사 실기 2017년 1회 기출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란색 별표 한번 해볼까요? 인핀저나 버블러 등의 흡수 용액을 이용하여 시료를 포집할 때 흡수 효율을 높이는 방법을 세 가지 적어보시오 했습니다. 자, 이렇게 액체 포집 방법에서 흡수 효율을 높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흡수액이 많을수록 효율이 높아져서, 다시 말하면 유해 물질 잘 흡수를 하는 거죠. 짧은 것부터 기억할게요. 흡수액의 양을 늘린다. 흡수액이 흡수를 하기 때문에 양이 많으면 많이 흡수합니다. 두 번째, 하나보다는 여러 개의 버블러가 있다면 여러 개가 흡수하는 양이 더 많아지겠죠. 2개 이상의 버블러를 직렬로 연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채취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면 체류하는 시간이 낮아지다 보니까 유해 물질을 흡수를 많이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시료 채취 속도는 낮출수록 좋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가는 구멍이 많은 프리티드 버블러 등 채취 효율이 좋은 기구를 사용한다. 아무래도 채취를 잘 하는 기구를 쓰는 게 좋은 거죠. 기포와 액체의 접촉 면적을 크게 한다라고 해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액체의 교반을 강하게 한다. 강하게 뒤섞어주는 거고요. 시료 채취 유량을 낮춘다. 또는 포집 용액의 온도를 낮추어 휘발성을 제한한다. 용액의 온도가 너무 높으면 휘발해서 날아가 버리니까 유해 물질을 흡수하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요 중에서 그죠? 세 가지 적으시오 했는데요. 기억하기 쉬운 거 한번 다시 기억해 볼게요. 액체 포집 방법 또는 흡수 용액을 이용한 시료 포집에서 효율을 높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흡수액의 양을 늘린다. 두 번째는 2개 이상 버블러를 직렬 연결한다. 세 번째는 채취 속도를 낮춘다. 네 번째는 채취 효율이 좋은 기구를 사용한다. 또는요, 한 가지 더 넣으면 액체 교반을 강하게 한다. 강하게 많이 섞어준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한 요 중에서 세 가지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주 출제되죠. 그죠? 2개에서 3개 붙여도 되는 문제입니다. 장방형 직관 덕트에 가로, 세로 어쨌거나 AB가 주어졌다라고 할게요. 보통 가로를 A로 하고 세로를 B로 표기하죠. 풍량이 주어졌는데요. 250m의 삼승 per minute가 주어졌습니다. 덕트 길이는 4m고 관마찰 계수가 주어졌고요. 공기 밀도가 주어졌다. 그죠? 자, 이때 덕트의 압력 손실 델타 P를 계산하시오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주어진 값을 이용해서 압력 손실을 계산하는 공식부터 한번 기억하겠습니다. 관마찰 계수가 주어졌죠. 관마찰 계수 곱하기 직경분의 길이였죠. 그죠? 곱하기 2G분의 RV 제곱이다가 되겠습니다. 하나씩 대입해 볼게요. 관마찰 계수는 0.02죠. 곱하기 직경인데요. 여기에서 D는 뭐냐면 상당 직경입니다. 그죠? 자, 이 직사각형의 직경을 원의 직경으로 환산한 직경이에요. 근데 지금처럼 가로, 세로가 주어졌을 때 상당 직경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죠? A 플러스 B분의 2AB로 계산하죠. 자, 그럼 이렇게 상당 직경 계산한 거 한번 볼게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야 되네요. 자, A가 650이니까요. 미터로 고치면 0.5. 655, 미터로 고치면 0.3이죠. 다시 말하면 D는요, 0.65 플러스 0.3분의 2 곱하기 0.65 곱하기죠. 그죠? 0.3 이렇게 상당 직경 D를 계산해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니까요. D의 값이 얼마가 나왔냐면 0.41이 나왔다. 그죠? 그래서 D 자리에 0.41을 넣어주면 되겠죠. 0.41분의 그죠?
자, 그 다음에 길이는 4m다 주어졌습니다. 곱하기 2 곱하기 중력 가속도는 9.8이고요. 자, 여기에서 공기 밀도는 1.2를 대입하라 라고 했고요. 자, 속도 V를 대입해야 되는데 문제에서는 속도를 주지 않고 풍량 Q를 줬죠. 그러면 속도와 풍량의 관계 Q는 A 곱하기 V인데요. 60을 곱할까 말까 생각할게요. 우리 V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 단위라야 되는데 풍량이 미터 상승 퍼 미니트니까요. 60을 곱해야겠다. 그죠? 그러면 V는요. 60 곱하기 A분의 Q가 되겠다. 그죠? 60 곱하기 현재는 가로 곱하기 세로가 주어졌으니까 직경은 0.65 곱하기 0.3이 되겠죠. 그죠? 자, 요거 분에 지금 현재 풍량이 얼마다? 250이다.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한 값이 속도 V가 얼마나 왔냐면 21.37m/s가 나왔다. 그죠? 그러면 나온 21.37을 V의 제곱에 넣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한 압력 손실은 5.46 mmHg2O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네. 3번 문제는 파란색 별표 한번 붙여볼게요. 이게 단위가 우리가 자주 보던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요. 음압의 시류치가 20 마이크로바다라고 나왔습니다. 이때 음압 레벨을 계산하라. 음압 레벨은 SPL이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공식은 알고 있죠? SPL은요. 20 곱하기 로그의 P0분의 P가 됩니다. 그죠? 20 곱하기 로그의 P0의 단위는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뉴턴 퍼 미터 제곱 해도 되고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 됩니다. 그죠? 다임 퍼 센티미터 제곱 둘 다 괜찮아요. 근데 현재는 이 P0가 아니라 P의 단위가 마이크로바라고 나왔기 때문에 단위를 통일해 줘야 됩니다. 1바는 10의 5승 파스칼입니다. 10의 5승 파스칼은 10의 6승 다임 퍼 센티미터 제곱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1 마이크로바, 여기서 마이크로바잖아요. 1 마이크로의 단위는 10의 마이너스 6승 단위입니다. 그래서 1 마이크로바는 10의 마이너스 6승 바죠. 다시 말하면 1바가 10의 6승 다인인데요. 1 마이크로바는 10의 마이너스 6승 바기 때문에 10의 마이너스 1승 파스칼이고 다인 퍼 센티미터 제곱으로 하면 1 다인 퍼 센티미터 제곱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인 퍼 센티미터 제곱으로 통일하면요. 자, 얼마가 되겠습니까? P0는요. 20 곱하기 로그에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뉴턴 퍼 미터 제곱을 넣으면 요걸로 통일하면 되겠다. 그죠? 여기 지금 뉴턴 퍼 미터 제곱으로 통일되어 있네요. 뉴턴 퍼 미터 제곱이고 지금 현재는 20 마이크로바니까요. 20 곱하기 뉴턴 퍼 미터 제곱은 요거죠. 10의 마이너스 1승 뉴턴 퍼 미터 제곱. 그죠? 다인 퍼 센티미터 제곱 하려면 마이너스 4승 넣으시고요. 1이라고 넣으셔도 값은 동일하게 나오겠습니다. 계산하면 100이고요. SPL, PWL 이런 그냥 일반적인 음압 레벨을 계산하는 건 공식 단위가 데시벨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3번은 단위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4번 문제 법규의 내용이죠. 별표 3개 붙이겠습니다. 자,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 기준 고시에서 정하는 작업 환경 측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1번, 시간가중 평균 기준 TWA가 설정되어 있는 대상 물질을 측정하는 경우 작업 환경 측정 시간을 설명하시오 라고 했고요. 단, 대상 물질의 발생 시간 동안 측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대상 물질의 발생 시간 동안 측정하는 걸 제외한 일반적인 시간 가중 평균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물질의 작업 환경 측정 시간은요. 하루 작업 시간 동안 몇 시간, 6시간 이상 연속 측정하거나 6시간 계속 측정하거나 작업 시간을 등 간격으로 나누어 똑같은 간격으로 나누어 6시간 이상 연속 분리 측정해야 한다. 그죠? 지금 문장으로 서술하시오 했고요. 6시간을 괄호 비우고도 출제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일 작업 시간 동안 6시간 이상 연속 측정하거나 작업 시간을 등 간격으로 나누어 6시간 이상 연속 분리 측정한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료 채취 방법을 설명하시오 했는데요. 지역 시료 채취 방법으로 측정하는 경우는 제외하라. 다시 말하면 개인 시료 채취다 이 뜻이다. 그죠? 자, 그래서 개인 시료 채취를 하는 방법은요. 네, 단위 작업 장소에서 최고 노출 근로자 몇 명, 2명 이상에 대하여 동시에 어떤 방법으로 개인 시료 채취 방법으로 측정한다.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단위 작업 장소에서 어떤 근로자, 최고 노출 근로자 몇 명, 2명 이상에 대하여 어떤 방법, 개인 시료 채취 방법으로 측정한다.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일 작업 근로자 수가 10명일 때 시료 채취 근로자 수를 적고 산출 근거를 설명하시오 했습니다. 자, 동일 작업 근로자 수가 10명일 때는요, 2명이다. 그죠? 산출하는 근거는 동일 작업 근로자 수가 1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 몇 명당, 매 5명당 1명 이상 추가하여 측정한다. 그죠? 다시 말하면 5명까지 1명이잖아요. 5명이 넘으면 1명을 더 추가하니까 2명이 된다. 이 뜻이 되겠죠. 그죠? 동일 작업 근로자 수가 10명을 초과할 때는 5명당 1명 이상 추가하여 측정한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 내용 꼭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5번 문제. 전체 환기를 실시하는 목적이에요. 앞에는 전체 환기를 적용하는 경우, 적용하기 위한 전제 조건 5가지 자주 나왔죠. 근데 어떨 때 전체 환기를 실시하는가? 목적을 물었습니다. 자, 이것도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파란색에서 한번 외워볼게요. 자, 전체 환기는 유해 물질을 완전히 제거하는 게 아니라 희석한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작업장 전체를 환기시키는 방식으로 공기를 희석하여 유해 인자를 제거하는 게 아니라 유해 인자의 농도를 낮춘다. 그죠? 두 번째, 유해 물질의 농도를 감소시켜서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가스나 증기 농도, 그죠? 낮아지니까 화재 폭발을 예방할 수 있고요. 실내의 온습도를 조절할 수 있다. 이렇게, 그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공기를 희석하여 유해인자 농도를 낮춘다. 두 번째, 유해 물질 농도를 감소시켜 건강을 유지한다. 세 번째, 화재나 폭발을 예방한다. 네 번째, 온도, 습도를 조절한다. 중에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넘어가겠습니다. 단골로 나오죠. 이것도, 그죠? TLV가 190이 존재하는 작업 환경에서 작업 시간이 하루 10시간일 때 보정된 허용 농도를 브리프 스칼라 보정법으로 적용하라. 그죠? 보정 지수부터 계산하겠습니다. 자, 지금 작업 시간 10시간분에 기준 시간 8시간이죠. 24가 되려면 16분에 이렇게 해서 24 되려면 24-12였다. 그죠? 이렇게 계산하니까 보정 지수 0.7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보정된 허용 농도니까요. 지금 허용 농도 190 곱하기 보정 지수 0.7 하면 되겠죠. 133 ppm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파란색 별표 할게요. 1년 주기로 넘어가다 보면요. 1년 1, 2, 3회에서 앞에랑 다른 그죠? 항상 새로운 문제들이 한 해 내에는 출제가 되죠. 그래서 항상 공부를 하실 때 실기는 한 해씩 조금 앞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1년에 3번 시험 있잖아요. 그거를 조금 파란색 새로 나온 유형의 문제를 정확히 공부하시고 앞으로 1년치 나가시고 이렇게 양을 늘리는 게 좋습니다. 역시나 보지 못했던 유형의 문제입니다. 검지관으로 측정 가능한 유해 물질의 농도 범위가 감시 기준에서 PL, 노출 허용 기준인 경우에 검지관의 정확도를 적으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필기에서도 잘 안 나왔던 문제죠. 그죠? 자, 검지관의 정확도는요. PL, 노출 기준, 노출 허용 기준 이상일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25%입니다.
감시 기준을 초과하고 노출 허용 기준 PEL 미만, 중간일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35%, 감시 기준 이하일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50%. 다시 말하면 검지관으로 측정하는 유해 물질이 노출 기준을 넘었을 때는 검지관도 측정이 정확해야 된다라는 걸 뜻하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25, 플러스 마이너스 35, 플러스 마이너스 50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8번 넘어가겠습니다. 자주 출제되었죠. 자유공간에 위치한 음향 출력 W가 1W인 무지향성의 정음원으로부터 20m 떨어진 곳의 음압 수준 계산하라, SPL을 계산하라는 문제. 자주 나왔으니까 이제 바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SPL은 점음원일 때 PWL 마이너스 20 로그 R의 마이너스 11이 공식이었습니다. PWL부터 계산하겠습니다. PWL은요, 10 곱하기 로그, 로그에 W0였죠. W0는 10의 마이너스 12승이고요. 주어진 W는 1W입니다. 계산하니까 120dB, 항상 같은 값 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120 마이너스 20 곱하기 로그에 떨어진 거리 20 마이너스 11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니까요, 82.98dB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굉장히 잘 나와요. 근데 우리가 지금 거꾸로 공부를 하고 있다 보니 그런데요. 별표 2개에서 3개 붙여도 되는 문제입니다. 국소배기장치 성능 시험 시에 필수 장비 4가지입니다. 선택 장비 배웠잖아요. 그죠? 우리 선택 장비를 적으시오 할 때는 필수 장비를 제외한 장비라고 나왔죠. 필수 장비 4가지는 발연관 또는 연기 발생기 또는 스모크 테스터 3가지 다 상관없습니다. 청음기나 청음봉, 절연저항계, 표면 온도계나 초자 온도계, 줄자까지가 필수 장비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발연관 또는 연기 발생기, 청음기 또는 청음봉 둘 중에 하나씩만 적으셔도 됩니다. 절연저항계 또는 OR의 개념인데요. 둘 중에 하나고 미스는 AND의 개념이에요. 둘 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적을게요. 표면 온도계 및 초자 온도계, 그 다음에 줄자까지 되겠습니다. 4가지 적으시면 됩니다. 10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굉장히 잘 나오고 있죠, 그죠? 어느 작업장의 내부 온도 25도씨, 열 부하량이 30만 kcal per hour, 외기 온도가 15도씨, 여기서 hour다 나왔고요. 필요 환기량 계산하라, Q를 물었는데 미터 3승 per 미니트로 계산하라 주어졌습니다. 자, 단위만 잘 환산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열 부하량이 주어졌을 때 공식이죠. 0.3 곱하기 델타 T, 온도 변화다, 그죠? 25도시고 15도시니까요. 25 마이너스 15 하시면 되겠습니다. HS죠? 30만 주어졌습니다, 그죠? 이렇게 계산한 값은요, 10만이 나왔는데요. 현재 단위는 미터의 3승 per hour죠. 근데 미니트로 계산하시오 했으니까 나누기 60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단위 바꿔서 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그죠? 공식 이것도 앞에서 안 나와서 파란색 별표 붙이고 기억해 보겠습니다. 네, 송풍기의 정압을 계산하는 공식을 적으시오 했습니다. 송풍기 정압은 FSP잖아요, 그죠? 자, 근데 공식 여러 가지 있는데요. 다 적지 않아도 큰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공식, 이왕에 암기해야 하니까 적어볼게요. FSP는 뭐였습니까? 이게 제일 많이 나왔죠, 그죠? SP out, SP out. SP는 정압인데요. out이니까 배출구죠. 배출구의 정압. 마이너스 SP in이죠, 그죠? 정압인데 in이니까요. 흡입구의 정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 플러스 VP out이죠, 그죠? VP니까 동압이잖아요. 배출구 동압이 되고요. 마이너스 VP in이었죠, 그죠?
마이너스 VP 인, 그죠? 인이니까 흡입구고요. VP니까 동압이 되겠습니다. 여기다 뭐를 빼줘야 된다? VP, 예, out을 빼줬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TP는 뭐다? 예, 우리 지금 요것만 적을 때는요, 요거는 설명이 없어도 되죠. FSP는 송풍기 전압 적어줘도 되고요. 정압이죠, 그죠? 정압이 되겠습니다. 또는 정압을 계산하라 했으니까 이대로 두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FSP는 SP out 마이너스 SP in 플러스 VP out 마이너스 VP in 마이너스 VP out, 요 식이 제일 많이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요 식 위주로 기억하셔도 되겠습니다. 또는 요 식 말고 밑에 식 하셔도 상관없어요. 요 식도 좀 많이 나왔죠. SP out 마이너스 SP in 마이너스 VP in, 그죠? 요 식을 이용하는 경우 더 많았던 것 같네요. 자, 그래서 SP out, 다시 말하면 배출구의 정압 마이너스 SP in, 그죠? 흡입구의 정압 마이너스 VP in이죠, 그죠? 흡입구의, 예, 동압이다. 이렇게 요 식을 사용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적어주는 식에 대한 기호에 대한 설명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12번 넘어가겠습니다. 요것도 지금 네, 거꾸로 공부하다 보니 파란색 별표 붙여볼게요. VDT 작업, 다시 말하면 영상 표시 단말기 취급 작업, 컴퓨터 같은 화면을 바라보는 작업이죠. 올바른 자세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는데요. 화면하고 근로자 눈과의 거리, 요거를 시거리라고 합니다. 자, 규정이 바뀌면서요. 40cm 이상, 컴퓨터 화면과 작업자 눈과는 40cm 이상의 시거리를 둬야 됩니다. 팔꿈치 내각. 우리가 워드를 칠 때 팔꿈치를 이렇게 들어 올리고 하면 불편하잖아요. 약간 내려야죠. 그래서 90도 얼마다? 90도 이상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참고 한번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13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별표 2개짜리인데요. 이것도 암기 안 되셨다면 파란색 별표하고, 예, 다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ACGIH, 미국 정부 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의 허용농도 적용 시에 주의사항 4가지를 적어라. 그죠? 암기법 한번 볼게요. 자, 허용농도를 적용할 때 요거는요, 허용농도는 대기오염이나 정상작업 초과 안 되죠. 대기오염에 사용해서 안 되고, 정상작업을 초과할 때 사용해서 안 되고, 질병 판단에 사용해서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요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네, 대기오염 평가 및 지표에 적용할 수 없다. 그죠? 두 번째, 정상작업을 초과할 때 안 된다 그랬죠? 24시간 노출 또는 정상작업 시간을 초과한 노출에 대한 평가에는 적용할 수 없다. 그죠? 질병 판단에 사용할 수 없다 그랬죠? 기존의 질병이나 신체적 조건을 판단하기 위한 척도로 사용될 수 없다. 이렇게 대기 오염 평가에 사용될 수 없고, 정상 작업 시간 초과한 노출에 사용할 수 없고, 기존 질병이나 신체 조건을 판단하는 척도로 사용할 수 없다. 세 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안전하거나 위험한 농도를 구분하는 거 아니라 그랬다. 그죠? 안전 농도와 위험 농도를 구분하는 경계선이 아니다. 그 다음에 독성 강도 비교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독성의 강도를 비교할 수 있는 지표는 아니다. 이렇게 묶어버리면 5가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아무나 하면 안 되고 산업보건 전문가에 의해 적용해야 한다. 그죠? 반드시 산업보건 전문가에 의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까지 하면 6가지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작업 조건이 다른 나라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없고요. 피부로 흡수되는 양은 고려하지 않은 기준이고, 산업장의 유해 조건을 평가하기 위한 지침이며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지침이다. 중에서 적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 14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앞에서 많이 나왔는데요. 주의할 게 하나 있다. 그죠? 그래서 요것도 파란색 별표 하나 더 붙여서 주의. 그죠? 자, 0도시 처음 온도 T1이라고 할게요. 2기압 처음 압력 P1입니다. 조건에서 어떤 가스 부피가 100m 상승이다. 첫 번째 부피 V1이죠. 자, 293도 K죠.
자, 우리가 K는요, 273 플러스 도시를 했는 게 K가 됩니다. 그래서 이미 273을 더한 값이 주어진 겁니다. 자, 이게 바로 T2가 되고요. 자, 680은 P2가 되겠죠. 부피를 계산하라. 다시 말하면 부피의 온도, 압력, 보정이다. 그죠? 자, 또 생각할게요. 부피 보정은 나중 온도가 어디로 간다? 위로 갔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죠. 첫 번째 부피 곱하기 나중 온도가 위로 갔습니다. 그죠? 그래서 273 플러스 도시. 그죠? 두 번째 온도 273 플러스 T2가 되고요. T2일 때는 P1이 됐죠. 그죠? 273 플러스 T1이고요. P2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V1이 얼마냐면 100이잖아요. 곱하기. 자, 273 플러스 처음 온도는 0도시죠. 예. 나중 기압은 680mmHg다. 그죠? 680이고요. 나중 온도는 200K이기 때문에 이게 273 플러스 도시를 했는 값이 그대로 출제됐기 때문에 273 더할 필요 없이 293이 됩니다. 그죠? 곱하기 P1인데요. 2기압이다. 1기압이 얼마죠? 760mmHg잖아요. 그러니까 2기압이니까 2 곱하기 760 되겠죠. 이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239.91m 삼승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네, 요것도 일단은 파란색 별표 하겠습니다. 화재 및 폭발 방지를 위한 전체 환기량 계산 시에 적용하는 안전계수와 폭발 한계 관계를 설명하라. 그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환기량 계산하는데 지금까지 풀었던 건 노출 기준 ppm이 주어졌을 때 환기량 계산하는 공식이 계속 나왔는데요.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환기량 계산이 있었다. 그죠? 자, 이때 폭발 한계 안전계수와 폭발 하한계 관계라고 했는데요. 작업장의 농도를 폭발 하한계의 25%로 유지한다 라고 할 때 안전계수는 4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작업장의 농도를 폭발 하한계의 25%로 유지할 때 안전계수는 4가 된다 또는 4를 적용한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것도 파란색 별표 설명하시오 나왔거든요. 자, 소음계와 누적 소음 노출량 측정기 또는 소음 노출량계를 설명하라 했습니다. 자, 일반적인 소음계는요. 주파수에 따른 사람의 느낌을 감안하여 A, B, C 세 가지 특성에서 음압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다.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그래서 A, B, C 세 가지 특성에서 음압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 또는 음압 측정할 수 있도록 보정된 기기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자, 근데 누적 소음 노출량 측정기 또는 소음 노출량계는요. 작업자가 여러 장소를 이동하면서 작업하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직접 부착하여 작업시간 보통은 8시간 동안 작업자가 노출되는 소음 노출량을 측정하는 기기예요. 그래서 근로자에게 직접 부착하여 작업시간 동안의 노출되는 너무 복잡하니까요. 조금 줄여볼게요. 근로자에게 직접 부착하여 작업시간 동안의 노출되는 소음을 측정하는 기기 또는 소음 노출량을 해도 되고요. 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자꾸 이제 반복하시면서요. 검은 글자까지 포함해서 조금 길게 암기하시는 건 상관없습니다. 소음계는 A, B, C 세 가지 특성에서 음압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입니다. 누적 소음량 측정기는 근로자에게 직접 부착하여 작업 시간 동안 노출되는 소음량을 측정하는 기기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17번 넘어갈게요. 이것도 파란색 별표하겠습니다. 자, 전체 환기량 계산 시에 적용하는 안전계수의 여유계수, 그죠? 유해물질의 TLV, 독성을 고려하여 결정할 때 독성이 강한 물질의 TLV 기준을 적어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안전계수를 전체 환기량 계산할 때 안전계수 C가 4다, C가 5다 나왔잖아요. 사실 이 안전계수는
독성 TLV를 기준으로 해서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러면 독성이 강한 물질일 때 TLV는 얼마인가 물었습니다. 독성이 약한 물질은 TLV가 500 이하인 거입니다. 중간인 거는 100에서 500 사이가 되고요. 독성이 강한 물질은 100 이하인 거죠. 그죠? 500 이상이죠. 약한 물질은 TLV가 높을수록 약한 거잖아요. 그죠? 500 이상이 되고, 강한 물질은 TLV가 낮을수록 강한 거죠. 100 이하입니다. 중간인 거는 여기도 포함이 안 되니까요. TLV가 100보다는 크고 500보다는 작은 게 됩니다. 그죠? 독성이 강하니까 TLV 낮아져야죠. 예, TLV가 100 이하다. 이렇게 100 ppm 이하다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건 앞에서 나왔죠. 암기 안 되셨으면 아직 파란색 별표 하시고요. 암기 되셨으면 빨간색 별표 하나 붙이겠습니다. 국소배기 장치 점검 항목 중에서 송풍관의 점검 항목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표면 상태를 봤다, 그죠? 덕트 내외면의 파손이나 변형으로 인한 설계 압력 증가나 파손 부분 등에서의 공기 유입 누출이었고, 이상음, 이상 진동이 없을 것. 요까지 적어도 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첫 번째 송풍관 점검 항목은 첫 번째는 표면 상태, 그죠? 덕트 내외면의 파손이나 변형이다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덕트의 내면 상태인데요. 분진의 퇴적을 보는 거죠. 덕트 내면 상태, 분진이 얼마나 퇴적되었는가 봅니다. 분진 퇴적으로 인한 이상음, 이상 진동이 없을 것. 세 번째는 접속부죠. 플랜지의 결합 볼트, 너트, 패킹의 손상이 없을 것. 접속부에서는 결합하는 볼트나 너트나 패킹의 손상을 확인하고요. 댐퍼죠. 댐퍼는 손상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작동될 것. 점검 항목을 적으라 라고 해서 앞에 것만 적어도 될 것 같긴 한데요. 실기는 정확한 문제가 아니라 보건 문제다 보니까요. 뒤에 내용을 짧게 함께 적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2017년 1회 기출문제 풀어봤습니다. 역시나 연도가 바뀌니까 새로운 문제들 유형이 조금 보였습니다. 파란색 있는 내용들 다시 한번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